안녕하세요. 사무설계 친환경 파트의 정용식 파트장입니다. 오늘은 건물 디자인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할 때도 보면 주변의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친환경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일부분은 이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상식적일 수도 있고요. 상식적인 것보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태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아날렘마라고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1년 동안 계속 촬영을 했을 때 태양이 팔자 형태를 그리게 되는 현상을 아날렘마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태양의 위치는 항상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그 위치들이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태양이 팔자 형태로 7시에 1년 내내 이동하게 되는 이런 아날레마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런 팔자가 그리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겨진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다 그냥 무심코 동쪽에서 뜬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파란색의 원은 하지 때 태양의 궤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동지 때 태양의 궤적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정확히 보시면 하지 때 태양은 정확히 대략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60도 정도에서 해가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60도는 동쪽보다는 북동쪽이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는 여름에는 북동쪽에서 뜨고요. 춘추분 때는 정동쪽에서 뜨고 동지 때는 남동쪽에서 뜬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뜨는 위치랑 태양이 지는 위치를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해가 뜨는 위치는 계속 그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건물 디자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각 절기별로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를 분석한 이미지입니다. 이 하지 때 이미지를 보시면요, 그림자가 남서쪽이나 남동쪽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을 하게 된 비하인드랄까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N사 사옥을 설계를 할 일이 있어서 설계를 진행을 한 중이었고요.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 건물이 동서남북 4가지의 방위를 가지는 건물이 될 텐데요. 북쪽에 그러면 블라인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태양의 궤적을 분석을 해보면 하지 때,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북쪽으로도 직사광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약 4년 전에 어렵게 그 북쪽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사옥의 그림자가 수평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쳐져 있죠. 이거를 그림자를 그려보면 그 태양의 궤적을 찾아보면 정서보다 더 위쪽에 태양의 위치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북쪽에는 태양의 빛이 들어올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되게 짧은 시간, 절기에 따라서는 직사광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영주 부석사 사진입니다. 전통 건축의 첨화선은 그 계절에 그 태양의 궤적을 잘 고려한 이런 첨화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남쪽은 수평 차양이 제일 좋고 동쪽은 수직 차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태양의 궤적에서 그 측면도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울철에 태양의 정오의 입사각은 약 29도가 되겠고요. 여름철에는 약 76도가 됩니다. 차양의 주된 역할은 직달일사를 막아서 내부에 복사열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차양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름철의 입사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지 때 입사각은 대략 아까 76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략 8월 말 혹은 9월 초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충 입사각이 60도 정도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차양의 각도를 보면 이 하부 쪽이 창의 하부라고 했을 때 약 30도 정도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 수평 차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딩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대부분
약 21도를 넘는 외기 온도를 보였을 때의 태양의 위치가 되겠고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12도 이하일 때, 외기 온도가 12도 이하일 때의 태양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60도를 가정을 했을 때 붉은색 부분의 대부분을 가릴 수가 있겠죠. 냉방이 필요한 시점이 외기 온도가 약 21도 이상일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약 21도 이상일 때의 일사의 약 80% 이상을 저 차양일 경우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환경 컨설팅을 할 때 남측에 차양을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략 바닥에서부터 60도 각도로 차양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원인이 이런 원리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직 차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동쪽이 수직 차양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9시 때의 그 태양의 위치가 되고요. 그럼 이 다음이 대략 10시 때의 태양의 위치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차양을 설치를 해서 약 10시부터 아니면 오전 9시, 8월 말에 9시까지의 이 부근에 해당되는 태양의 입사각을 다 막을 경우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게 이제 업무 시설일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냉방 위주의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냉방 일사가 존재합니다. 겨울에 대략 그 난방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내부에 난방을 하게 됩니다. 20도나 22도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태양의 일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냉방 부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겨울철에도 그 일정 시점에 동쪽에 들어오는 입사각을 막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의 수직 차양이 유의미하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택일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업무 시설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잠실의 그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남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즘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향이 좀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향이나 남서향 같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듣는 얘기시죠? 남향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기에 어느 쪽이 남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왼쪽이 남향이고 오른쪽이 동향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넓은 면에 창이 설치되기 쉽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가로로 된 형태를 남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창이 이렇게 오른쪽에 설치가 될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게 남향일까요? 동향일까요? 건물의 형태는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창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동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메스가 놓인 형태와 창의 위치와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가로로 된 긴 형태의 긴 면이 바라보는 향이 무조건 주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9m 바이 18m짜리 작은 업무 시설을 가지고 각각의 향별로 돌리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향이 과연 적정한가? 여기서 중요한 가정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 제실 밀도가 있습니다. 제실 밀도가 약 10회배당 1명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가장 일반적인 제실 밀도를 10회배당 1명이라고 선정을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북향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남향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쪽이 가장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북쪽과 남쪽은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실 밀도가 낮아진다면 지금 보시면 이 수치상으로는 0.05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약 20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를 할 때 59제곱미터, 59 전용일 때 만약에 세 가족이 사는 것과 비슷한 밀도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택은 제실 밀도가 낮은 건물이 주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보시면 북쪽보다는 남쪽을 바라봤을 때가 에너지 사용량이 적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실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남쪽에 태양광을 받는 게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단 그렇다면
10회배당 한 명이 아니라 5회배당 한 명, 거의 2배 정도의 제시밀도를 늘렸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북쪽보다도 남쪽이 훨씬 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처럼 제시밀도가 적고 난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물은 정남을 바라보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업무시설 혹은 데이터 센터처럼 제시밀도가 높거나 내부에 발열이 큰 건축물일 경우에는 태양을 받지 않는 북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건물의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외벽에서부터 약 5m 구간, 외주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물은 외주부의 비율이 높은 건물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외주부의 비율이 낮은 건물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작은 건물일 경우에는 향에 대한 영향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큰 건물, 향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크기, 창의 위치 등이 다 고려해서 남향이 유리하다, 북향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태양 관련된 환경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 상식이 좀 다르게 익힐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양에 대한 것 이외에도 바람, 온도, 직사광, 그 다음에 자연채광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